안녕하세요, 미국투브입니다. 캐논 EF-M 바디가 2021년도에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캐논 M7이 2020년도에 출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M7 스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니까요. 영상 시청 끝까지 부탁드리고요. 카메라를 사랑하신다면 또 궁금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로 잊지 마시고요. 새로운 캐논 루머에 의하면 캐논이 2021년도 EF-M 바디를 없앨 것이라고 이야기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요. 캐논 M50 M2와 M7 그리고 작년 말에 출시된 M6 M2 더 나아가면 M 시리즈 렌즈 또한 출시 예정이라는 루머가 있는 가운데 없앨 필요가 진짜 있냐라고 생각이 또한 듭니다. 물론 많은 루머와 계획이 코로나 전에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이고요. 심지어는 지금 현재 출시된 많은 카메라들도 계획했던 것보다 늦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아서 일반 보급형적인 EF-M 바디나 렌즈 라인도 생각했던 것보다 충분히 더 늦을 수는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특히 EF-M 렌즈 같은 경우는 2019년도 출시가 된 후에 아직까지 다른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고 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대부분 많은 카메라 회사가 매년 적어도 한두 개 정도의 렌즈를 출시하는 가운데 최근에 발표된 캐논 루머에 의하면 EF-M은 이번 9월부터 내년 중반까지 약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렌즈를 5개 정도 출시할 예정이라는 이야기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EF-M 15mm, 52mm, 62mm, 그 다음에 18부터 45mm, 100mm부터 300mm의 그 렌즈 라인업이죠. 물론 루머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정보가 있으니까 나오기는 하는 건데 실제로는 캐논이 발표하기 전까지는 잘 모릅니다. 캐논 루머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CR2는 조금 믿을만한 정보, CR3는 거의 확정된 정보인데요. 즉 캐논 루머를 보실 때 CR3다 하면은 거의 확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혹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캐논은 종류가 너무 많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캐논은 렌즈 교환식으로 EF-S, EF, M, RF가 있는데 EF-S, EF는 DSLR, M, RF는 미러레스로 M은 미러레스의 입문자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이즈도 작고 그만큼 가격도 저렴해서 미러레스 RF로 넘어가지는 못하지만은 미러레스로 입문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구매를 하시게 됩니다. 가격으로는 약 60만원대부터 100만원 정도로 바디만 구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지불하시면은 렌즈랑 세트로 구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옵션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번에 나올 카메라 M50 M2, M7 그리고 5개의 렌즈로 마지막으로 생산 중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물론 많은 회사의 비즈니스 방법과 마케팅 전략이 코로나 전과 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회사의 매출이 적어지면서 비즈니스도 어떤 면이 더 이익이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캐논 M9이 캐논의 효도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하고 있나 그런 점에서 보면은 조금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아무리 발열 문제가 있다고 해도요, 사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캐논 RF 라인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볼 때 계속해서 새롭게 밀고 있는 RF 라인 쪽이 더 좋은 거예요. 그만큼 가격도 나가니까요. 비싼 거를 많이 파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러레스 M9을 없애고 EF 라인으로 다시 출시를 할까? 근데 그런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을까 합니다. 캐논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RF 라인 쪽에 더 힘을 쓰겠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이미 EF 렌즈 라인은 나올 대로 다 나왔잖아요. 굳이 이렇게 힘든 시기에 또 다른 화각의 렌즈를 기존에 있던 EF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차라리 RF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 중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냥 만들려면 RF 쪽에서 APS-C 센서 바디를 만들면 어떨까? 물론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최고인데요. 풀프레임 바디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APS-C 센서로 RF 렌즈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좀 더 미래성을 두고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회사 측에서는 그 반대일 수도 있지만요. 지금 현재 어떤 쪽이 리스크가 정렬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옵션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아직 루머의 단계입니다. 루머도 뭐 아니죠. 뭐 그냥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M9의 생산을 중단을 할까? 이것 또한 정말로 의심이 돼요. 저는 M9이 미러레스 가성비로서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캐논 RP-R도 정말로 좋은 카메라이긴 하지만은 RP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24프레임이 없어서 많은 유저들이 실망을 했었는데요. 물론 나중에 업데이트가 되었지만은 1080p에 뭐 120프레임이 없다는 점에 영상을 많이 찍는 분들은 지금도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RF 라인이 캐논 M9보다는 많이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다른 카메라 회사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산을 중단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 반면에 제가 좀 생산 쪽에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M9은 미리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 인력과 리소시스를 RF 라인으로 갖다가 2-3년 뒤에 다시 M9을 출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캐논도 본전은 뽑아야 되잖아요. 아무튼 올해 말에 가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다음으로는 캐논 루머에서 나온 캐논 M7의 그 스펙을 볼까 하는데요. 32메가픽셀, 그 다음에 APS-C 센서로 오토포커스는 캐논 R5와 그 다음에 R6에서 나온 것과 같은 시스템으로,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부터는 손떨림 방지가 바디 자체에서 나오게 되는 그 스탠다드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있고요. 4K로는 24, 25, 30, 그 다음에 60프레임, 1080p로는 24, 25, 30, 60, 그 다음에 120프레임의 C-Log까지 같이 나오게 되죠. APS-C 센서이기 때문에 크롭이 들어가지만 그 이상의 크롭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뭐 EF-M 라인에서는 4K에서 크롭이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M7에서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들어갈까? 이것이 퀘스천입니다. 영상용의 4K 카메라가 될지 아니면 브이로그까지 하는 4K 카메라가 될지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1080p 120프레임을 찍었을 때요, 발열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사진으로서는 뭐 오토포커스 설정을 안 했을 때 12장까지 찍을 수가 있는데요. 메모리 카드는 듀얼 슬롯으로 가능하나 4년 전 카메라와 속도는 비슷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격이 1,600불이에요. 1,599불이라고 합니다. 200만 원을 EF-M 바디에 투자를 해서까지 가지고 싶은 스펙의 카메라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카메라 또한 발열 문제가 조금 걸릴 것 같은데요. 캐논의 그 발열 문제로 실망을 하셨던 분들은 다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도 이번 카메라는 1,600불의 카메라이기 때문에 100번 양보해서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소니에서 루머로 나온 비슷한 레벨의 A5 그 카메라가 나왔을 때 과연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냐, 참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두 가지 캐논의 EF-M9의 생산 중단 루머와 M7의 스펙 루머를 이야기 나눴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바로 코멘트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시청도 감사드리고요. 미국 투브에서는 계속해서 카메라, 렌즈, 튜토리얼, 팁 등의 많은 업로드가 되고 있으니 또 항상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